원장님 점 있잖아요. 점. 수술해야 할 점과 레이저로 빼도 되는 점. 그거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깊이가 깊은 점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깊이가 얕은 점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지. 크기가 크면 큰 점이니까 수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크기가 크더라도 얕은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는 레이저로 가능하지만 또 조그만데 아주 깊은 점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럴 경우는 수술을 하게 돼. 깊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눈으로 깊이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 수술을 해야 될지 레이저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좀 복잡하기는 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술을 했을 때 흉터가 너무 크게 남는 위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한가운데 있는 볼, 이런 데는 좀 피부가 여유가 있는데 이런 데는 약간 너무 두꺼워서 수술을 했을 때 흉터 크게 남는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야. 또 아니면은 턱선처럼 많이 움직이는 부위, 또 이런 부위는 또 수술을 했을 때 생긴 흉터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를 안 빠지는 점이더라도 그때는 수술보다는 먼저 레이저를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수술을 할지 레이저를 할지는 솔직히 그 선생님의 판단이야. 그 선생님이 수술을 얼만큼 많이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레이저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건 수술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레이저해야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진 않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선생님들 중에 수술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점을 무조건 레이저로 빼시는 경우가 있지. 분명 눈으로 봤을 때 레이저로 안 되는 점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애초에 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주시는 게 편하긴 할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줬으면 좋겠어. 우선 점 제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조금 Q&A를 준비해봤어요. 점 제거는 어떤 원리로 제거하는 건지. 그러니까 점하고 잡티는 조금 다른 거거든. 잡티는 정상 피부 안에 비정상적인 색소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피부가 정상이니까 거기는 색소만 레이저로 깨서 부수면 없앨 수가 있어. 점은 뭐냐면은 정상 피부에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가 뭉쳐 있는 거야. 일종의 뭐야? 종양, 암 같은 거지. 얘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얘를 빼버리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들어가서 깨끗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이 점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레이저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지. 깨끗하게 빠져. 이게 왜 깨끗하게 빠지냐? 우리 피부를 보면 표피층, 진피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에 피부에 줄기세포라는 애들이 존재해서 피부가 망가졌을 때 재생을 시켜주는 거야. 즉 피부가 손상이 됐을 때 이 줄기세포가 있는 곳까지 망가지지 않고 이 위에가 망가지면 깨끗하게 흉터 하나도 없이 복원이 돼. 근데 문제는 피부에 줄기세포가 있는 부위까지 망가져 버리면 이때는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점 중에 점도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표피층에만 있는 점이 있고 표피층과 진피층에 걸쳐 있는 점이 있고 아주 깊이 있는 점이 있고 진피층에 있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점을 레이저로 제거할 때 이런 점들은 레이저로 다 제거했을 때 피부가 재생이 되니까 흉터 없이 깨끗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점이 너무 깊거나 너무 크거나 해버리게 되면 이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줄기세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재생이 안 되겠지. 점을 다 빼버렸을 때 흉터가 크게 남거나 아니면 깊으니까 요만큼만 레이저로 빼게 되면 어떻게 돼? 나머지 점이 다시 재발하는 패턴이 되는 거지. 이 큰 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있고 밑에 뭐가 있냐면은 지방층하고 근육층이 있어. 이 근육층과 지방층 위에 피부가 떠 있는 거야. 지구를 얘기할 때 판이래, 판. 판이 이렇게 움직여서 뭐 화산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찬가지야. 피부도 판처럼 위에 붕붕 떠 있어. 만약에 점이 이렇게 깊이 있어. 이 판을 다 도려내는 거야. 이 판 전체를 다. 그럼 이 위에 떠 있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이 피부는 어떻게 돼? 움직이잖아. 그럼 어떻게 얘를 당기면 당겨진단 말이야. 그럼 얘를 도려내고 얘랑 당겨서 꼬매는 거야. 그럼 당겨서 꼬매면 얘가 붙어서 점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깊은 점이나 큰 점 같은 경우 이렇게 수술적으로 제거하는데 그 원리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피부는 떠 있는 존재니까 얘만 똑 잘라서 제거하면은 깨끗하게 빠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점 빼고 나서 집에서 세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점을 뺐다라는 거는 피부에 상처가 난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 안 닿는 게 가장 좋기는 해. 일반적인 경우는 피부과에서 듀오덤이라는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가볍게 세안을 하라고 하고 세안을 하다 보면 듀오덤 떨어질 수 있잖아. 떨어졌으면 물에 닿았으니까 소독을 다시 해주고 다시 듀오덤을 붙여주면 좋겠지. 이거는 원칙이야. 원칙. 내가 어디 흙에 부딪혔다거나 더러운 게 찔렸다면 더러운 상처지. 이 더러운 상처는 세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이건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고 반드시 물에 안 들어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돼. 하지만 수술용 칼로 잘랐거나
레이저로 자른 거는 일단 우리가 균이 없게끔 수술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균이 없다고 보는 거라서 어지간하면 뭐 덧나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두어돈 붙이는 게 좋지만 아주 조그맣게 이제 점을 뺀 경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재생크림 정도 바르시고 세수하시고 연고 같은 거 바르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하지만 원칙은 소독을 하고 물 안 닿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점 빼고 나서 마무리로 이제 듀오덤을 붙여드리잖아요. 집에서는 언제 갈아줘야 될까요? 듀오덤을 붙이면 그 안에서 약간 진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진물이 하는 역할이 그 조직을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재생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경우는 부풀어 오르고 흘러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진물이 나면은 듀오덤을 떼어내고 소독약으로 좀 닦아낸 다음에 다시 붙여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아붙일 것이냐? 진물이 안 나는 시점이 생길 거야. 그때부터는 굳이 듀오덤을 안 갈아붙이는 게 상처 회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오랫동안 붙이고 있어라. 언제까지 붙일 것이냐?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붙이면은 재생이 끝나게 돼. 그러면 반창고를 계속 붙이기 힘들거나 듀오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듀오덤을 붙이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처난 부위에 딱지를 안 만드는 거야. 딱지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거기가 최대한 촉촉해야 돼. 거기를 최대한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은 재생크림이거나 뭐 후시딘 같은 항생제 연고 이런 걸 써볼 수가 있지. 또 간혹 가다가 후시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셔. 그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재생크림 발라야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될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레이저 하면 되게 민감한 게 무조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피부는 햇빛을 보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색소를 만들어내. 그럼 색소가 생기는 게 햇빛이 너무 세니까 난 햇빛을 가릴래 하고 내 몸에서 일부러 색을 만들어내는 보호 반응인 거야. 그런데 상처가 난 피부에는 그 보호 반응이 훨씬 더 세게 일어나.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거뭇거뭇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지. 근데 솔직히 색소 침착은 일반적인 경우는 한 3개월, 6개월 되면은 저절로 흐려지게 돼 있어. 아주 특수한 피부 타입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점을 뺐으니까 상처지. 그럼 색소 침착이 안 남게 하려면은 어쨌든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 해주는 게 좋아. 그렇지만 또 요즘 사람 따라서 자외선 차단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종양을 제거했기 때문에 종양은 없어졌어. 햇빛을 본다고 해서 다시 종양이 생기지는 않아. 하지만 점을 뺐던 자리에 자국이 좀 남을 수는 있긴 하지. 그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없어진다. 옛날부터 이런 걸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아. 여름에 점 빼도 되고 되게 많이 물으시거든. 되게 많이 물어요. 옛날에는 이제 땀도 많이 나고 했었지만 요즘 분들 다 에어컨 세대잖아. 그래서 요즘은 여름에도 점 빼고 다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또 하나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사우나나 찜질방 사우나 가도 찜질방. 되는지. 똑같은 경우지. 상처가 난 피부에 사우나나 습기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지. 스쳐가는 물은 괜찮지만 담그고 있거나 지속적인 습기 같은 거는 안 된다. 이건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점 뺀 자리가 패여있고 약간 붉고 검게 보이는데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점을 뺀 부위가 붉어지는 거는 정상이지. 상처가 났고 아무는 과정에 붉게 보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야. 단지 사람에 따라 어떤 분은 붉은 자국이 굉장히 오래 가고 어떤 분들은 뭐 1, 2주 이내에 끝나기도 하고 안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켈로이드이거나 비후성 반응인 경우. 이때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어디에 상처가 나도 대부분 자국은 없어진다. 시간 차이일 뿐이다. 특히 얼굴은 우리가 좀 안심을 하는데 얼굴에는 혈관이 엄청나게 많아. 어지간하면 상처 남지 않아. 오늘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콧수술도 하고 하잖아. 하지만 수술이 잘 된 경우 흉도 잘 안 남거든. 그 이유가 재생이 잘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얼굴에 점 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팔이나 다리는 상황이 좀 달라. 팔, 다리는 혈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재생이 좀 더딘 편이야. 얼굴에 붉은 자국은 일반적으로 빠르면 한 1, 2주? 심해봐야 2, 3개월 보는데 팔다리에 점을 뺐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붉은 자국이 6개월, 1년까지도 가는 경우 있어. 언젠가 없어지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거뭇거뭇한 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가 난 후에 남는 색소 침착. 언젠간 없어진다. 하지만 또 살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 자국만 나면 다 검해지시는 분들 계셔. 그분들은 잘 안 빠져.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색소 침착 치료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검은색 자국도 없어진다.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거는 그 검은색 자국이 진짜 색소 침착인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사 선생님께서 구분을 해주실 거니까 붉은색 자국과 검은색 자국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파인 건 좀 상황이 달라. 파였다라는 거는 피부를 재생시킬 층 아래로 팠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점이 얕은데 그 깊이까지 팠으면 그 의사 선생님 잘못이지. 하지만 점이 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판단 말이야.
깊이까지 파야지만 될지 안 될지 볼 수 있어. 그럴 경우는 의사 선생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이 점은 깊기 때문에 약간 파인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인 흉터가 점보다는 좋습니다. 이 기준 하에 빼는 거. 만약에 파인 흉터가 점보다 미우면 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 경우는 환자분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 깊이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했을 경우 파일 수가 있고 보통 한두 번에 안 되고 3번에서 5번 정도 빼볼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까지 한다까지 설명을 미리 드리거든. 이런 설명을 듣고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기준점은 이 점을 내가 흉터가 남아도 흉터가 남을 정도로 너무 싫다. 그럼 빼셔야 되는 거고, 근데 난 흉터가 신경이 쓰일 것 같다. 그럼 빼면 안 되는 거지. 그 점 뺀 자리가 붓고 진물나고 아프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점 뺀 자리가 붓고 진물다고 아프다라는 거는 세균이 감염됐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세균 감염되니까 소독 잘하고 약을 항생제를 먹어야 되겠지. 근데 붓고 가려운 경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듀오덤 알러지. 그리고 또 간혹 가다 생기는 푸시딘 알러지. 또 어떤 경우는 재생균 알러지도 있겠지. 이게 사람 따라 너무 다른 거라서. 근데 생각보다 듀오덤 알러지는 흔해. 알러지인지 감염인지는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니까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어떻게 치료할지 정해야 되는 거고, 이 듀오덤 알러지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색소집착을 많이 만들어. 점은 요만한데 듀오덤은 크게 붙이잖아. 그 듀오덤 전체가 다 알러지 생겨버리면은 점보다 훨씬 큰 색소집착이 남지. 하지만 그 색소집착은 결국은 없어진다. 치료 후 다음날 병원에 다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나 같은 경우는 점이 너무 큰 경우가 있어. 너무 큰 경우는 이게 재생이 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거든. 그럴 경우는 염증이 생기거나 덧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 작았을 때보다는. 근데 문제는 환자분들께서 이게 덧난 건지 괜찮은 건지 구분을 못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내가 확인 차원에서 큰 점을 빼거나 깊은 점을 뺐을 때는 2, 3일이나 3, 4일 후에 한번 와서 체크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서 괜찮으면 집에서 계속 소독하시는 거고, 나빠졌으면 다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그래서 깊은 점이나 큰 점을 뺐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다음 날보다는 한 3, 4일 지났을 때 체크하고 병원에 한번 소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